어쩌라고. 괜찮아. 재밌을 거야. 안돼. 해봐.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알아서 하겠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을 계십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이 소리는 보람이가 옥상 물 청소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도리가 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맞으려고 옆에서 기웃기웃거려서 보람이가 성을 내는 소리입니다. 저는 2주 만에 보람 자가의 작업실에 왔고요. 도리도 오랜만에 만나고요. 그런데 지금 근황 실시간 중계. 우리 보람이는 장화를 신고 옥상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이렇게 물청소를 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먼지가 많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지금 지난주부터 축농증 때문에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온갖 곳이 아프고 막 골반이 아프고 몸살에 시달리면서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면서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까지 들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도리는 계속 옆에서 놀아달라고 나가자고 물 청소하는데 옆에서 물장난 치고 싶어서 아주 호시탐탐 장난기 어린 눈으로 보람이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 와중에 한쪽 구석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도리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곳 대전 삼성동 아름다운 곳입니다. 즐거운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두 자신의 할 일이 있는 이런 거랑 상관이 있겠네. 저의 오늘의 고민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 그러면 그때 뒤늦게 당신들의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 직원분들이. 그러면 나는 약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괜찮다 천천히 하셔라 이런 약간 이해하는 듯한 좀 괜찮은 손님이고 싶어서 실제로 괜찮기도 하고 나는 뭐 한시가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써가지고 넘긴 원고에 저작료까지 다 봐서 이제 더 이상 원고 내용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털었거든. 털고 나서 내가 쓴 원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내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중개사분이 뭔가를 먹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되게 프로답지 못하다 별로다 이러면서 혼자 막 흉을 본 걸 생각한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난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니지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가 점심시간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심 먹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되게 직업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뒤늦게 편집자한테 전화나 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바꿔야겠다고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거든. 약간 우리 누구한테 전화가 와도 밥을 먹고 있으면 꿀꺽 삼킨다거나 약간 그것에 대해서 저우하는 듯한 태도로 잠깐만요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나는 되게 중요한 전화가 오면 그냥 먹다가 꿀떡 삼키거나 뱉거나 약간 이걸 다 삼킨 다음에 전화를 받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인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 부동산이 나랑 약속을 빵꾸 내고 나를 바람 맞췄어. 내가 그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고 저녁에 뭐 몇 시에 어디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래서 아이씨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돌아왔는데 한참 지나서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어디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 너무 시간도 지체됐고 길도 멀리 떠나와서 다시 갈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던 것도 그런 뉘앙스나 태도가 느껴졌었을 것 같아. 그분의 약간 심드렁하고 프로답지 않은 모습. 그래서 그냥 그거를 남겨두기로 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트위터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이런 거야. 누군가가 내가 혼자 1인 사업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사실 없잖아.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 뜸해서 막 밥을 허겁지겁 먹는데 너는 그 사정을 알기나 하냐? 그러면서 밥 좀 먹으면서 전화 받았다고 네가 손님이라고 지금 갑질하는 거냐? 막 이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 실제로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냥 자기 검열이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식당에 갔을 때 저 사람들 밥 먹고 있어서 나의 밥이 늦어진다라고 내가 불쾌했는가? 전혀 불쾌하지 않거든? 그리고 어떤 가게에 가서 뭐 사러 갔을 때도 그분이 식사하고 계시면 내가 미안하지 저분이 프로답지 않게 해서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 그런데 그 전화 통화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아마 뭔가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냅두기로 했어. 내가 너무 이런 정말 만분의 1의 확률로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쓰는 것이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도 누군가가 듣기에는 옳지 않은 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상태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였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중앙시장에 가서 아몬드랑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샀어? 근데 내가 그거 사러 갔을 때 매대 앞에 막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은 밥 때도 아니었는데 저 안쪽에서 그분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드시고 있었던가 봐. 그래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랬는데 또 장사하는 입장에서 뭐 다 먹고 갈게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젓가락을 들고 급한 마음에 그거 5,000원이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 상황이 웃기고 재밌어서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고 그분한테서 밥 냄새가 나지만 그런 게 하나도 막 이상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재미있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는 갑질을 하는 진상 손님은 분명히 아니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렇지만 그 중개사님께 기분이 나빴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내 스스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옛날에 김숙이 개그 우먼 김숙이 자기 잘 안 나간다고 이거 그만한다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옷가게를 한 적이 있대. 이대 앞에서 자기 친한 친구라. 그랬는데 손님 오면 자기 너무 싫어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석대기 이렇게 있고 배고프면 막 순두부찌개 시켜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옷가게에서.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랑 둘이 장사했는데 친구가 야 너는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옷가게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켜먹을 수 있냐. 옷에 냄새 다 배고 손님들도 들어오자마자 다 불쾌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재밌었다. 그런 재밌는 시간들이 기억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렇게 다 정리해서 교정 봐서 넘기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출판사 편집부에서 더 꼼꼼하게 교정 보시고 뭐 표지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5월 초에나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 스승의 날 즈음에는 책이 나오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나오니까 아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재미있겠지?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강아지들은 물을 좋아하지? 수영도 하나요, 우리 도리도? 수영도 싫어하대? 바닷가나 그 물가에 데려간 적 있어? 네. 하긴 부산에도 자주 가니까. 절대 안 들어가. 그런 거 막 들어가서 좋아하는 애들도 많잖아. 우리 이것만 좋아해, 이것만. 우리 도리는 지금 물을 뿌리면 물을 향해 막 달려들고 막 먹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아,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네. 햇볕도 진짜 좋고. 자, 지난주에 혼자 집에서 녹음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 나는 이런 자잘한 생활소음들이 들어가길 바랬는데 들어가진 않더라고. 그냥 뭔가 얘가 전화기에서도 주변 소음 제거하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녹음기도 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바깥 소리를 좀 줄이나 봐. 근데 여기는 안전 밖이니까 적절한 생활 소음이 들어가서 아주 평화롭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가겠네요. 당신만 평화롭고 나는 지금? 진짜 청소를 못하겠네, 이놈 진짜. 그치, 나는 지금 너무 좋은 풍경이고 너는 나에 대해 철저히 대상화되었다. 지금 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시키는 물청소하는 청년. 코랑 귀랑 다 막힌 청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화 신고 나와. 강아지랑 뛰놀며 청소하는 친구. 아, 여기를 청소하도록 잠깐 비켜드리겠어요. 여기만 할 거예요? 여기는 안 해? 거기 하려면 일이 너무 커져서. 해. 잠깐 미안해? 이거 아니야, 잠깐 끄면 되니까. 방금 엄청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람이의 작업실이 2층 집인데 2층인데 단독주택의 2층인데 옥상 물 청소를 하면서 1층에 세워놓은 자기 차에 위에서 물을 뿌리겠다며, 내 차도 옆에 대면 뿌려주겠다며 간이 세차를 시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대놓은 차를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 대고 보람이가 뿌려주는 물줄기를 차에 맞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우리 보람 작가는 열심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고 있네요. 저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다른 방송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혼자 사는데 그냥 약간 좀 우울하고 외롭고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뭐 자기 생활은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 때 항상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한대. 자기 동생도 프리랜서인데 그래 나 지금 설거지 하는데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다 양말 벗고 이거 쓰레빠 신을래요? 네, 젖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덜커덩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자기 동생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신났다고 막 내내 얘기하고 설거지 다 하고 빨래 뭐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꺼내서 막 개서 널고 이제 다 자기 일 끝나잖아.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동생은 저게 이제 끊자는 신호구나. 왜냐면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약간 신경질 내. 자기 1시간 반이나 내내 그 얘기 들어주고 있는데 언니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끊자고? 알았어! 이러면서 언니가 먼저 끊자 그러면 자기가 더 신경질 나니까 자기가 막 끊자고 한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 같네요. 열심히 뭘 혼자 일하고 난 옆에서 수다 떨고 놀고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네. 나도 운전할 때 너무 좀 졸리거나 지루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하기는 해. 근데 너무 또 모르는 길이면 긴장돼가지고 말하거나 방송 듣거나 그럴 때
운전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못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가 지금 쓰리빠까지 신고 정말 물줄기 옆에서 놀고 있으니 도리와 같은 심정이 됐네요. 막 물줄기로 달려들고 싶고. 세상에. 아니 근데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나도 옛날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주택이어가지고 주택에서 막 놀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수영장이 되게 가고 싶은데 수영장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나 이런 데는, 그래서 옥상에 빗물이나 물을 받으면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수구를 내가 막았던 기억이 있어. 막아가지고 이 빗물을 받고 아니면 엄마 몰래 수도꼭지 틀어놓고. 근데 이게 옥상에 물이 찰 리가 없잖아. 차려면 진짜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돼. 아무리 물을 틀어도 빗물이 차지 않아서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어린이였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런 어린이였고요. 그런 어린이가 이제 어른 돼가지고 어저께 우리 엄마 모시고 대학병원 갔다 왔거든. 엄마가 뭐 치료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노인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잖아요. 무릎 나가가지고 많이 해서 엄마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그랬는데 수술을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친구분들 중에 이제 한두 명씩 막 수술을 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도 아픈데 고생하지 말고 수술해라, 이래서 수술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A에 갔는데 병원 A에서 당장 수술합시다, 수술 날짜 잡으시죠 이랬대. 그러니까 또 너무 마음이 덜컥 무섭잖아.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럼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왔고, 집에서 이제 혼자 고민에 빠져든 거야. 이제 우리 엄마도 나처럼 생각이 많아. 그래서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면 어느 병원에서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에서 그 건강정보나 의사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많잖아.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니 명이니 뭐 이런데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요새 인공관절 수술을 다들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다들 하는데, 뭐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꼭 필요한 수술이 있고 안 필요한 수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보기엔 수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다 수술하는 것 같고,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문제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냥 너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거기에 꽂힌 거야. 자기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도 허리도 많이 아픈데 허리가 문제인데 괜히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수술이라는 게 사실 큰일이니까 수술을 안 하고도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명의에 나온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을 이제 본인이 예약을 하신 거야. 예약까지는 본인이 했는데 사실 대학병원이 노인 혼자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뭐 검사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리고 서울에서 엄마가 혼자 거기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내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언니들은 다들 평일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직장인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일 보고 돌아왔지. 그리고 진료 결과는 그냥 간단해. 의사가 이제 우리가 그런 의도로 왔다, 비수술이 혹시 가능하냐 이런 걸로 왔다 했지만, 아니요 당신은 상태가 나쁘니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도 우리 엄마 친구들도 또 막 해야지, 수술 한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또 그 병원까지 가서 괜한 돈을 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또.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까 가지 말까, 가면 또 돈인데 막 거기서 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라고 할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안 가면 계속 마음에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될지도 모르는데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수술하라고 하니까 마음 편해졌어. 의사가 수술하실 거면 날짜 잡읍시다 그랬는데 뭐 상의하고 다시 할게요 하고, 이제 엄마는 그 처음에 갔던 A 병원에서 수술할 생각이야. 거기도 많이 밀려가지고 진료가 이제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수술 날짜 잡았으면 됐는데 그때 안 한다고 했고, 이제 다시 수술하고 싶어요 전화하니까 시간이 2-3달 지났기 때문에 네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 진료를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수술 날짜를 바로 잡을 순 없다. 그래서 또 진료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 진료가 막 밀려가지고 대학병원이라서 막 10월이나 돼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의 그 어제 그제 그 사이에 자잘한 고민들은 뭐였냐면 내가 서울 가는 뭐 서울 가는데 기차비 같은 게 비용으로 들지만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내가 나의 효심으로 그런 건 상관없고 시간 내서 하루 내가 가는 거 당번으로 가는 것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에게 가장 마음이 걸렸던 거는 엄마가 계신 큰언니 집에서 그 대학병원까지 택시를 타면 진짜 한 3, 4만 원 나오거든? 하여튼 끝에서 끝이야. 경희대 병원이었어. 네. 우리 집은 남쪽 미치고. 그래서 최소 3만 원 나올 것 같은데 택시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병원비도 원래 자식이 모시고 가면 병원비도 자식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또 불안하잖아? 이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나보다 부자인 언니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내일 엄마 병원비 누구 카드로 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엄마도 있어. 내 카드로 내야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카드로 내야지. 아니 엄마 원래 병원비 자식 카드로 내는 거야. 가로치고 내 카드는 아니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카드로 낼 거야 엄마 돈 많아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택시비도 엄마 카드 달라고 해서 택시비를 결제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잖아. 약간 뭔가 버스비 정도는 내가 내주는데 택시비도 내가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만 3만 원 너무 비싼데?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카톡으로 내가 택시를 부르면 내 카톡에서 자동 결제가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혼자 나가기 전에 그제밤에 카톡 자동 결제를 끊고 만약에 내가 택시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내 카드로 내지만 눈치를 살펴서 엄마가 내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반전. 우리 엄마가 죽어도 택시비 아까워서 택시 타고 못 가겠대. 아 진짜? 자기 걸어서 지하철 타고 가겠대.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또 그 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된다. 너무 힘들지 않겠냐.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 해 만에 병원 가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로 아프진 않대. 그리고 자기 택시비를 그렇게 3만 원 내면은 정말 너무 속상해서 갈 수 없을 것 같대. 그래서 택시비 내가 낸다고. 그래도 싫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갈아탈 때나 혹은 마을버스 탈 때나 택시를 타자 했더니 그건 괜찮대. 그러면 그래서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서 2번 타고 거기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자고 극적으로 타협을 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힘들잖아. 갈아타는 것도 너무 많이 걷고 피곤한 일이고. 내가 보니까 갈아타지 말고 좀 멀리까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택시를 타면 택시비는 한 10,000원 정도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도 그래 10,000원 정도는 택시비 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돼서 제가 엄마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가기로 했다?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되게 일찍 나왔어. 이제 걸는 것도 오래 걸릴 거고 막 나오고 택시 타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마을버스 대신에 택시만 타도 시간이 너무 충분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 그냥 여기서 지하철 타자고. 그래서 나도 그래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멀지 않고 갈아타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어.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회기역에서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마을버스를 타면 어디서 내릴지 모르니까 또 막 걸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마을버스가 택시랑 똑같이 병원 딱 앞에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돌아갈 때는 갈 때는 마을버스 타자 그래가지고 갈 때는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왔어. 그래요. 탄소 발자국도 아끼면 그렇기도 하지 뭐.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 지난주에 내가 너 없이 혼자 집에서 녹음할 때 내가 얼마나 소비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막 했거든. 그러면서 이것도 다 집에서 보고 배운 거다. 그래놓고 우리 엄마는 내가 너 너무 좀 전라도 말로는 꿉꿉스럽다고 하거든. 그렇게 너무 아끼고 구두쇠처럼 산다, 꿉꿉스럽다 맨날 이러면서 나한테 약간 흉 아닌 흉을 본단 말이야.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제 대전역에서 우리 집도 타슈 타고 왔죠. 보통은 걸어 다녀. 아침에는 걸어갔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걸을만 해서.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엄마가 이제 항상 엄마들은 만나면 반찬 있냐고 물어보고, 거기가 자기 집도 아니잖아. 우리 언니 집이잖아. 그런데도 너 반찬 있냐고, 있으면 반찬 싸주겠다고.
없으면. 그래서 내가 요새 약간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돈이 진짜 없어. 수입이 3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외식도 좀 덜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반찬 같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멸치볶음이랑 뭐 김치랑 이런 거 조금 줬어. 그래서 그거 들고 오니까 무거워가지고 걸어오긴 힘들어서 타슈 타고 왔죠. 네, 잘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완전 뻗은 거야. 나는 이렇게 피곤할 줄 몰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한참 쉬다가 그렇게 피곤할 때는 또 이제 막 이렇게 MSG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서울 갔다 오면 항상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을 먹는다. 그런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책을 봐가지고, 그리고 그 책에 네가 그렇게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좀 파고들어서 갈증이 나면 사이다 대신 물 먹으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혹시 다른 방법이 있거나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생각 없이 안 좋은 음식들을 막 폭식하는 거의 경로는 차단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도파민 일지 같은 걸 쓰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또 일지 쓰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저께 내가 왜 육개장 사발면이 먹고 싶은가. 그리고 엄청 진한 커피를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시간이 밤 막 10시 이런데 그때 먹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이것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피곤과 갈증이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자.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고, 그럼에도 너무 자극적인 뭐 라면이나 과자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야.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진짜 초콜릿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우걱우걱 먹고 출발했거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먹은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난 이미 먹었고,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약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참았어. 그렇지만 또 너무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어. 그때 눈앞에 보이는 나의 조미김, 나의 식탁 앞에 있던 조미김. 그래서 그 조미김을 5장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이거만 먹고 얼른 자야겠다. 김만? 짠 게 없어. 짠 거를 먹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짜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게 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김을 우걱우걱 5장을 먹고 얼른 누워서 잤어. 그리고 그치, 그래서 아 그래, 이 정도면 선방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지금 우리 집에는 약간 폭풍 전야처럼 촉각을 곤두세운 우리 김보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벌 같습니다. 그치? 말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주위를 웽웽거리면서 멀리 떠나지 않아. 아까 버린 집? 그 집 주인인가?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건가? 말라 비틀어졌던데? 아, 뭔가 벌집이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말라 비틀어진 걸 하나 치웠어. 어머, 또 왔어. 다시 왔어. 너 왜 어떡해? 그래, 정말. 진짜 그거 찾는 거야? 어떡해? 나 어떡해 해야 돼? 저기다 둘까? 그러면? 근데 저기다 둬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버리지 않고 저기다 둔다고 치면 제가 이 장소를 자기 집으로 낙점한 거니까 도로 가져와서 여기다 집을 짓겠지. 치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소방서 그치, 나중에 소방서 부르고, 소방서도 어차피 걔네를 치워서 소각시키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계속 오네. 어떡해? 내 신발 어떡해? 저것이 그 집처럼 우리가 본 것이 여기 있다고 그걸로 유인해야 되나? 유인해서 저기다 줄까? 저기 멀리다가? 그러면 여기는 안 올 거 아니야. 없는 줄 알면은 이제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그러면 그냥 저러다가 안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계속 저기를 서성이고 있긴 하다. 찾았어? 혹시 나한테 왔어 지금?
아니 저기 있어 계속. 계속 신발장 쪽에 있어. 여기 있는데? 얘야 여기 있어. 들고 가라. 이거 가려나? 제가 입이 급해. 들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지. 아니 근데 어떻게 저거를 지은 건가? 실처럼 짜서 원래 벌집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디 있어? 저기 계속 있어. 지금 보람이는 아침부터 너무 진을 빼고 있다. 정말 고생이 많네. 이런 집에 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혼수만 두고 있고 너무 재밌는 상황이네요. 근데 보람이네 집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은 바깥은 따뜻해도 집 안은 볕이 끝까지 쭉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좀 추운데 여기는 볕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옥상에 나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야. 아이고 귀여운 도리도 옥상에 따라 올라갔다가 엄청 귀여운 포즈를 취하고 있네. 내려와야지 도리. 저기 위에 있단다 네 집이. 너 좀 가다 오. 난 공격하지 싶지 않겠지? 야, 거기 내 신발이야. 없다고. 니네 집 없다고 지금. 아 진짜. 왜 날 괴롭히지? 이 세상이. 아니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아유 소방서 부르면 쟤네 다 죽잖아 그치? 그냥 가면 안 될까? 올라가 위에 있어. 위에 더 올라가. 내가 너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너 만졌다고? 아니야. 우리야! 이리 내려와 너. 도리도 위험해. 어머 도리 천재네. 말귀도 다 알아듣고. 봤나? 안 쳤네. 저기 위에 있는데 봐라. 근데 저 벌을 처치하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말이긴 한데 저기다 또 집을 지을 텐데 이제 집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을 지을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또 집을 없애고 또 집을 없애고 그 수밖에 없을 듯. 말벌 천적 뭔데요? 말벌 천적 없나? 저 말벌 맞지? 그렇겠지? 그런 거 같은데? 가라. 그래 올라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집. 찾았어? 도리도 무섭지? 영 안 오는 거 보면 사람 찾았나? 오늘 얘기해줘요. 말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둘이서 엄청 전전긍긍하면서 그 살충제? 하여튼 바퀴벌레 약을 말벌이 자꾸 찾아오는 곳에 좀 뿌렸는데 오다 말다 지금은 좀 멀리 떨어졌고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엄청 좀 무서운 일이니까 벌에 쏘일까봐도 무섭고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무섭고 또 집을 또 지을까봐도 걱정되고 지금은 멀리 갔어. 안 보여. 저기로 가서 간 뒤로 안 와. 응. 아이씨 무서워. 아파 죽겠는데 지금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거기다 얘를 좀 뿌려놓을까 그러면? 못 오게? 좀 촘촘히? 바퀴벌레
막걸리 쫓는 기분이 아닌데 될라나? 냄새가 있다 안 돼. 어쨌든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것 같기는 해. 지금 그 뒤로 좀 안 오는 게. 그리고 그 모기약 같은 거 뿌려가지고 뭐뭘? 모기약 그 액체 은사형 에프킬라 그래서 그걸로 애들이 막 충격을 받거나 약간 익사당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죽는다고는 하더라고. 그런 소동 아니야. 중간에 껐다가 다시 켰다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오늘 오후에 가야 하는 그 한국어 과외 학생분이 자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며 원래 3시간씩 해서 3만원씩 9만원 받거든? 2시간만 해도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약간 전문적으로 이걸 직업적으로 한 선생님은 그렇게 움직이면은 너무 돈이 조금이어서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한다고 했고, 그 글쓰기 워크숍 붙인 것은 놀라울 정도로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내가 가격을 어떻게 하네, 날짜를 어떻게 하네, 내가 이걸 한 해 만에 너무 깊은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하기가 두려운 것 하면은 좋지만 진짜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하게 되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모이면 뭐 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또 뭐 할 기회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거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던가 어디다 하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배웠겠지 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안 하게 되었고 속은 편하다 그런 상태여서 오늘은 여유가 있겠네. 막 원래는 아침에 나올 때 이거 녹음하고 바로 거기 가야 되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서 막 버스에서 버스란다 막 그런 택시 이런 데서 삼각김밥 먹는 일타 강사의 삶을 내가 사는 건가?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런 생각 아주 잠깐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고구마랑 달걀을 도시락으로 싸왔지만 충분히 시간이 여유롭다. 아주 좋네요. 벌만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뒤로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이 그래 신는 것만 둔다고 해도 막 생기긴 하지. 나도 신발 뭐 가끔 내가 살 때도 있고 언니가 안 신는 거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도 되게 많아. 이사 올 때 잔뜩 버렸어. 옷이랑 신발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하니까. 지금은 우리 돌이 안에 들어갔구나. 왜 돌이 나오고 싶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뭐가 좋아? 아주 입에 붙었어. 편집 좀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의미 없는 말을 막 하고 괜찮아. 이것이 다 쌓이면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동네 소리 ASMR 같을 것 같아. 차 소리, 공사장 소리, 강아지 소리, 바람 소리, 아파서 낑낑대는 이 집 사람 소리. 우편물 때문에 사람이 와서 돌이가 지졌구나. 이렇게 나는 편안하고 평화롭고 보람이는 무섭고 아픈
도리는 심심하고 지금 좀이 쑤시는 이런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봐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